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강경한 발언 때문일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도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종목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392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0.28%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스닥은 0.0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2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은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성웅 차장, 임성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까지 모시고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할 사항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올해 들어 날은 가장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주요 이벤트들의 등장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우리 증시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1%대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The Fed will need to see fewer signs over a longer time frame that inflation is under control. 이 연준이 물가 안정을 확신할 더 많은 신호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조기 후퇴는 없다고 밝힌 건데요. 이처럼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연출했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2,400선을 목전에 뒀던 코스피, 또 730선의 턱 밑에서 마감했던 코스닥은 오늘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1% 빠지면서 또 코스닥도 0.19% 내림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홀로 파란불을 켜고 마감했던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총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요. 삼성 SDI도 3.7% 넘는 강세를 연출하면서 다시금 시총 5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7%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장 어떤 흐름 이어질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83% 밀리면서 6만 전자선에서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24% 약보합하면서 8만 1,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전지 관련주는 강세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1.1%의 강세 예측되면서 50만 4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 모든 종목이 빨갛게 물들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들이 특히나 강보합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LG화학과 삼성 SDI에 이어서 3.7%에 달하는 상승세 자랑하면서 LG화학이 시총 6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루 사이에 5위에서 7위로 자리가 밀려났는데요. 순위 변동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장에선 어떤 흐름 이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LG화학부터 카카오까지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에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특히나 1.7%의 약세를 보이면서 63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가 0.5%, 또 현대차는
인스타는 0.3% 가까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0.34% 밀리면서 58,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 밀린 191,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HLB만이 약보합을 마감하면서 파란불을 켜냈고 1위부터 4위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주가 2%대 동반 강세를 연출했고요. 또 카카오게임즈도 3% 넘는 상승폭 그려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보합권에서 66,500원에 어제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2위부터 5위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48%, 카카오게임즈도 0.89%, HLB도 0.9% 가까이 밀리면서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LNF가 특히나 1.2%의 약세 연출하면서 19만 7천 원 선에서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이 2거래일 동안 30%에 달하는 상승세를 연출했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 형제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 리노공업도 어제장 3%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에코프로와 펄어비스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7% 밀리면서 84,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리노공업이 어제장의 상승세를 반납하고 1.17% 밀린 16만 1,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보셔야 할 특징주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다시금 폭증하면서 내부에서는 대혼란과 같다는 이야기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진단키트가 동나고 또 응급 전화는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소비 판매를 허용하자 이 30분 만에 치료제가 다 팔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주의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KPX 생명과학입니다. 화이자 관련주로 어제장 29.94%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5%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면서 6,17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서울제약입니다. 역시나 화이자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어제장 22% 가까이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갔던 종목이죠. 오늘장에서는 2% 가까운 약세가 예측되면서 5,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관련주인데요. 오늘장에서는 0.5%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29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일약품입니다. 어제장에서는 4.67% 상승하면서 거의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5원 내리면서 3,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웰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자 마스크 테마가 시간외 거래에서 특히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마감 후에 웰크론 같은 경우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거의 8.64% 상승하면서 3,64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스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6%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3,71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크 관련주면서도 어제장 마감 후에는 보통주 1주당 0.5주를 주식 배당을 결정한 종목입니다. 0.05주의 주식 배당 결정했던 이 종목 3% 넘는 강세가 예측되면서 6,81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2파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한국형 원전에 튀르키예 40조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져 왔죠. 이 소식에 일부 원자력 관련 탐해가 상승했는데요. 이 G2파워가 시간외 거래에서 3%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 6.7%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610원 오르면서 9,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중앙 DNM인데요.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현대 아산과 19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4차 현물 지원 구조용 양방향 통신기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 오늘장 14.8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12월 1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 남은 연말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바로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홍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FOMC 회의 결과까지 모두 나온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역시나 뉴욕 증시 영향으로 약세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FOMC에서 최고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미국 시장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매물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오늘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파죠. 달러에 대한 그 전에는 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들의 순매수였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역으로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연준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채권이나 외환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우선 1차적인 반응, 그리고 이 환율에 의한 이 주식시장의 반응,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우선 업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상승하는 업종도 그래도 몇 업종이 있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업종이 오늘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DB손해보험 1.26%, 하나생명이 0.59%, 삼성생명이 0.27%, 삼성화재가 0.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신기계가 4.9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이번 주 어떤 주에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반짝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 미국 쪽에서 SMR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들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또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 한신기계 오늘도 상승폭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1.8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이번에 SML 미국의 소형 원전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도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 미국 기업과 참여하면서 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신 시스템이 0.61%, 퀴로가 0.57%, 퍼스텍 0.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페노션이 1.24%, 제주항공이 0.74%, 한익스프레스가 0.7%, 대한항공이 0.59%, HMM이 0.4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MH 에탄올 1.22%, 사조 오양이 1%, 보혜양조가 0.93%, 조응이 0.75%, 롯데칠성이 0.61%, 오뚜기가 0.59%, 그리고 CJ제일제당이 0.5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 장비 업종도 좀 괜찮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새로운 오토모티브가 1.5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7%, 화승코퍼레이션 0.96%, 체시스가 0.91%, 현대로템이 0.8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업종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원풍물산이 지금 16.48%로 상승폭을 지금 크게 갖고 가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원풍물산 외에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 13.56%의 상승폭을 크게 좀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그 웰크론 같은 경우에 저도 그전에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많이 보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청소, 생활용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청소, 생활용품, 필터 이거 외에 군용 방탄판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부를 많이 진출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축이 굉장히 좀 좋게 좀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인공혈관 투부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웰크론에 대한 웰크론 자체적으로 어떤 그 투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실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 게 바로 웰크론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M 같은 거 2.42%, MF 코리아가 1.42%, STO가 1.35%, 배럴이 1.2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이 3.6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통신장비 업종의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와이어블이 보합, 한네트도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운송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위니아이드가 1.72%, 그리고 3일이 0.5%, 태용로지스가 0.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중소형 건설사들도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웰크론 한택이 2.6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일진파워가 2.62%, 남아토군 1.59%, 이화공영 1.4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세 종목을 제외하면 전부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 1.49% 하락, LG에너솔루션 0.9% 하락, 삼성바이오로서 0.12% 하락, SK하이닉스의 좀 낙폭이 크네요. 2.0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현대차가 0.61% 상승으로 기아가 0.31%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상승이 크지는 않지만은 좀 많이 떨어졌었죠. 테슬라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대차와 기아 약간은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0.55%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떨어지고 오르는 기업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리고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이 없고, 전체적으로 약간 숨고르기 한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가 끝났죠. FOMC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지수보다도 장 마감이 높게 끝난다고 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을 더욱더 저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가 약간 오늘 어떤 외국인 수급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대처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상승, 에코프로비엠이 1.44% 하락, LNF 1.96%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1.2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1.75%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큰 기업들은 별로 없고요. 오늘 제약주들이 지금 잘 해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2.66% 상승, 그리고 ST팜이 3.15%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제약사죠. 모더나와 머커가 어떤 피부암 환자를 위한 이 백신 핵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이 관련돼서 메스티파, 그리고 크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에스티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오늘 9만 원까지 넘었네요. 91,6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상황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FOMC 회의 결과까지 끝이 나고 지금 개장 직후의 상황들 보니까 크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은 많지 않네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이제 미국 시장이 다소 약간 매파적 반응,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인축을 좀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통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목적을 가지고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다소 의례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 현재 통계를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제 급등에 대한 숨구르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기 금리는 없겠지만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0.5%에서 내년 2월 0.25%로 둔화가 좀 되고 또 금리 인상이 멈춰주는 시점이 한동안 진행이 되다가 그때 이후에 또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미석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한 차례 꺾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테마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길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보면은 한 차례 급등했던 부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한 달이 되면은 분명한 변화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어떤 그 변화가 좀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직전 고점에서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전 고점까지 갔다가 숨구르기 눌림목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상방 방향성 이런 그 밴팅들이 약간만 두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다시 20일 주기 이제 탄생 파동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점에서 어떤 큰 부분들을 또 통과하기까지는 현재 3개월이라는 시간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12월 달에 어떤 주도적인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내년 1월에 주도 섹터로 약간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다만,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전혀 움직임이 약간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평선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다소 좀 랠리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1선이 지금의 행보했던 수렴에 끝자락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21선이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대가 나오면 대세하라고 가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순간인데 여기서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한번 정배율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국면으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 섹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주 쪽 그다음에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섹터 강세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도 나름대로는 한알령 제재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았지만은 K 한류에 대한 최대 수혜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수란매 재상승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간 보실 수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다소 활발한 부분들이 이제 조광 IRI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원전 관련된 부분들,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수주 부분들이 이제 대상국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상승들 좀 해주고 있는데 조광 IRI도
최근에 제가 언급을 좀 드렸을 정도로 바닥권에서 전혀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현재 상승과 조정 작은 탄생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 가속 구간이 한 차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강 아이하고 비슷한 테마 종목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죠.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출발 캔들에 이제 어떤 캔들이 잡혔죠. 상승사파 십자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성승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좀 완만하게 좀 일어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 이하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먼저 이제 대장주 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에너트인데 이 부분들은 현재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징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 DHI라는 종목도 3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난 종목이 출발 캔들에도 의미하고 약간 비슷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갭상승이 됐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종목군들 순환매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장주는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소 약간 무겁게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현재 시장의 지표를 보고 좀 사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화장품주가 그 나름대로 오늘 다시 한번 2차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온 상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화장품 원료가 지금 되고 있는 계면 활성제, 자외선 안정제, 산화 방지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화학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주 원료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화장품 원재료 수혜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수 같은 경우는 해외 역직구, 이커머스 이제 기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 좀 했던 부분이 해당이 되지만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십 개국의 어떤 이제 부분에 현재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 도소매도 가능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동된 기업은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이 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한번 지금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색조 화장품 중에서 이제 컬러레이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이 약간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약간 지켜져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부분들이 어제 이제 최강세였지만은 계속해서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순환매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국제약품, 경보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을 쳤던 종목군들이 해열제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현재 상을 친 이후에 약간 숨구르기 행보를 해주고 2차 상승을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상치고 급락이 맞았지만 다시 한번 갭상승을 뛰고 일어난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으로 잘 알려진 그 부분들은 아마도 대온제약이 되겠죠. 콜대온으로 알려진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완만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상을 치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완만하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대온제약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순환매 종목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제약주뿐만 아니라 현재 일반 바이오 종목군도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모더나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죠. 현재 DNA 백신 쪽으로 연구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라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현재 DNA 플라스마를 해외 공장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진호생명과학이죠. 꾸준하게 이제 약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전방위적인 확산 구조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원료 mRNA 현재 RNA에 대한 원료적인 어떤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가 0.39%, 코스닥이 0.19% 정도 약세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큰 숙제를 두 개 다 끝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시장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 미국에서 열리는 숙제였는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숙제, 시험 같은 걸 앞뒀는데 CPI도 그렇고요, FOMC도 그렇고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과 잘 나왔죠. CPI는 시장 기대보다 좀 더 잘 나왔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위치였기 때문에 CPI 잘 나오면서 시장은 거기에 환호를 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FOMC도 시장의 예상대로 50bp 인상으로 나왔는데 미국 시장에서 장중 변동이 굉장히 컸죠.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마감하는 하루의 장중이었지만 드디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내년에 대한 금리 전망으로 과연 그러면 하락을 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이 하락에 대한 사실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붙인 부분이 있었지, 지금 시장은 고민하는 사실 시장이거든요. 차익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을 때 좀 하락을 했고, 좀 적게 나왔을 때, 특히 가격적으로 좀 쌌을 때는 저가 매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저렴할 때는 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고 싶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 CPI 잘 나오면서 좋았기 때문에요.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제약과 그리고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가 사실 분위기가 계속 안 좋죠. 그러면서 좀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막판에 기술주와 반도체가 또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 않았었는데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최근에 대부분 그랬죠. 시장 하락하면 달러 강세, 시장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 하락했는데 달러 조금 약세됐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 놓고 보면 또 반대입니다. 환율 조금 상승하죠. 달러 소폭의 강세, 외국인은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향성을 사실은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잔이 부담스럽고 팔잔이 좀 아까운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에 2차 전지가 들어있죠. 미국에서 전기차 업종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었고 국내에서도 투심적으로 좀 악화가 됐었는데 어제 소폭 반등을 했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 SDI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상승하고 있고 첨보 약보합 정도. 이제는 국내에서는 2차 전지는 좀 분위기가 좀 진정된 분위기가 있고요. 그러면 어제 분위기 좋았던 기술주들 좀 살펴본다라면은 기술주가 또 보합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스피에서 소폭이지만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이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2,370포인트 지지하는 거 확인했죠. 여기를 바닥권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2,500선을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고 요 안에서의 12월 랠리를 생각하시면서 시장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컨디션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들이 그래도 29억 원어치 정도 순매수 비조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오늘 매매 시그널 종목 고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나쁜 시장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시장도 아니거든요. 확 어떤 종목이 처음에는 사실 좀 눈에 안 띄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눈에 띈 종목이 지네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미국 시장에서 제약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로만 좀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거 중국 관련된 종목들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죠. 엔터도 그렇고요. 미디어, 방송,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항공까지. 항공은 뭐 중국 관련된 종목이다라기보다는 굳이 나라를 고르자면 일본 관련된 종목이죠. 일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실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지네어는 4분기 흑자 전환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LCC들,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티웨이 항공 이런 부분들까지 이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지면서 지네어만 흑자 전환할 줄 알았는데 다른 종목들도 거의 BEP 수준 정도까지는 좀 맞추는 그런 모습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열렸다는데 가장 큰 가산점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도 빠른 속도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지네어는 무엇보다도 이 자본금 이슈를 해결을 했죠. LCC들에 대한 유일한 약점이 자본금이었습니다. 4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적자 봤죠. 제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주 노선으로 버티기에는 항공사가 운영만 됐지 계속 적자가 쌓여가면서 자본금을 그야말로 까먹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지네어는 그런 부분을 좀 충당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본금 이슈 해결을 했고 현금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폭발적인 항공 수요로 인해서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LCC들 다 현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가격이 그리고 부담이 좀 적죠. 지금 저가를 한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13,000원 대비해서 올라왔어도 여전히 굉장히 싼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랠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지네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과 이렇게 매매 시그널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약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숙제들을 끝내고 우리 시장 개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대부분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차장님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어제 FOMC 결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요새 그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들은 좀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은 좀 변동이 있겠지만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자면은 뚜렷하게 지금 가는 업종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매매는 좀 가능할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 저희가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고를 수 있게끔 또 제가 또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수급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섹터 중에 웹툰 섹터인데, 웹툰 섹터가 이제 핑거 스토리를 필두로 해서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웹툰에서도 그렇게 많은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 이렇게 좀 세 개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7억 정도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름이 키다리 스튜디오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장르도 기존에는 봄춘이라는 장르를 가지고서 여성 독자를 겨냥을 했다면은 2019년도에 그 프랑스에 있는 델리튠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검색어에 델리튠 치면은 해외 사이트로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 웹툰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주로 여성 타겟층이었다면은 로맨스, 어드벤처, 판타지 등등 이런 그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어우르고 있거든요. 델리튠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좀 확장세를 좀 이뤄가고 있다. 남성한테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레진 코믹스라고 2020년도에 또 인수를 한 기업이 있는데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요것도 이제 전 연령을 타겟으로 해서 성인이라든지 개그, 액션, 판타지 장르를 분류하고서 이렇게 큰 확장세를 현재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키다리 스튜디오 정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도 한번 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감기약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예요. 오늘도 좀 섹터에서 대부분 좀 많이 좀 잡히고 있는데 이슈로 보자면은 중국이 그 자국산 그 1975내 치료제 팍스로비드 소매 판매를 허용했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KPX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이렇게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보다도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신규로 가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새롭게 끌어올린다기보다도 기존의 강한 종목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정부 18개 제약사에 해열 진통제 긴급 생산 명령 내린 것도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동부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종목분들 좀 눌림목이나 조정세를 좀 이용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미셀이나 SP팜처럼 현재 모더나 같은 관련주들 있는 종목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모더나가 어제도 한 5%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해외 쪽도 지금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흐름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수급에서 좀 포착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반도체 소재 쪽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반도체 소재 업종들도 괜찮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더 이상 반도체 쪽이 빠질 게 있겠느냐, 더 좋아질 여건이 이제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빈집인 종목군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누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재 쪽에서 전공정 소재 쪽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공정 소재 쪽은 노광공정 소재부터 해서 증착, 식각공정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세화되고 수요가 증가되면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기는 작업을 반복해 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노광공정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 봐야 되겠죠. 일단 ENF 테크놀로지라고 포토레지스터 원료를 만드는 종목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한 5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PR 관광액을 만드는 회사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EUV용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0일 이후에 기관 매수가 현재 한 100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NS텍이라고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8월 중순 이후에 기관 매수가 120만 주가 들어오고 있고 11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한 35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광공정에 있는 PR 공정 쪽 잘 보시면 포토 공정에 있는 기업들 잘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장비 쪽에서 PSK라고 해서요. PR 스트립 장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65만 주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을 테니까 좋으니까 이런 종목분들도 한번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포착한 종목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조금 숨겨져 있는 종목을 볼게요. 어제부터 수급이 잡히는 게 지금 조선주들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동안 조정세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근데 어제 들어오고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의 양이 플러스권으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볼 건데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상반기에 기관이 240만 주를 매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저 녹색 그래프죠. 7월부터 매도를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녹색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부터 매도를 했었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12월 13일 날 하루 만에 21만 주를 이렇게 매수를 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기관이 매도를 했을 때 그거를 싸게 매집한 게 외국인들 매수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가 다 떨어지고 다시 엊그제처럼 21만 주처럼 좀 기관 매수가 탄력 있게 들어오면은 움직임이 다시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게 되시면은 제가 보는 이 현대미포조선은 어떤 컨셉이냐면은 한 템포 늦겠지만 포텐은 결국에는 터지지 않겠느냐, 수주로서.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컨셉이고요. 저 그래프 보게 되시면은 저 붉은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네가 이제 이 종목이 수주하는 것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큰 게 MR뱅커라는 게 있어요. MR뱅커라는 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독점적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석유 같은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반이 되겠죠. 선박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운송에 대한 프리미엄이 제일 없었던 게 사실은 이런 탱커 쪽이었습니다. 최근에 항공기 운항도 재개하고 이제 리오프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감이 많아져서 최근에 탱커 성과하고 운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거 그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과 또 추천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오늘도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